회의록관 사랑해요. 등 어루만지자 간 빼어 먹는다는 말이 있다. 강한 자들은 이 길들여진 양들에게 착실, 겸손, 온건, 성실, 적응성 있다 하는 등의 온갖 아름다운 찬사를 퍼부으며 환영하고 칭찬하면서 최대한으로 그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털을 뽑는다. 고통받는 인간은 한동안은 얼떨떨하여 그가 고통을 당하는지 털을 뽑히는지 모른다. 설사 어렴풋이 그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다만 생존하기 위하여 현실의 부당한 형태와 그로부터 오는 자신의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만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하는 지금도 어르신을 만나고 접촉해야 하는 필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우리는 재택근무를 권하는 시기에도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 집을 나섰고 확진자 발생으로 코트 격리된 시설에서 함께 격리되어 돌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소리 없이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우리가 일하는 건강과 노동시간, 우리의 임금, 우리로부터 돌봄을 받는 수급자 모두를 위한 안전계획은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여겨지는 지금이라도 돌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역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급하게 돌봄 공공 확대를 위한 제대로 된 방역 지침과 노동권 보장 매뉴얼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단지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 이후 보건복지부, 기재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에서 관련 논의를 긴급하게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논의에 보건의료노조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사자가 어제 저녁 근무를 마치고 오는 중에 자리에 도착을 못해서 대신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케어힐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본인은 이번 코로나19 확진자로 생활관에 16일간 입소 후에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해 약 16일간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완치 후에도 2주가량 집에 더 머물렀지만 동료들에게 저는 어느새 기피 대상 1호가 돼 있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 가해자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생활관과 간헐보건소의 심리상담소에 전화가 걸려와 하소연을 하였지만 제 얘기는 들어주는 데서 그칠 뿐 피드백은 전혀 없어 억울함만 가중될 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줄이는 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확진자가 겪는 차별 정도를 파악하고 확진자가 대개 발생한 기관에는 차별금지 지침을 마련하고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코호트 격리되었었습니다. 코호트 격리 기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됐으며 요양원에 내려진 방역 지침은 현실적이지 못했습니다. 코호트 격리 생활에 적응할 때쯤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침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머무르는 생활실에 하루에 3번만 들어가고 평소에는 문을 닫아 놓으라는 것. 너무도 비현실적인 지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코호트 격리시설에서는 1인 1실 등 감염병 예방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호트 격리 조치로 근무자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은 감염 우려에도 강도 높은 업무를 지속해서 볼 수밖에 없으며 갈아입을 속옷도 없는 상황에서
불안과 당혹 그리고 공포감 속에 2주를 버텨야 했습니다. 겪어보니 준비되어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비현실적인 지침은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어떤 감염병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요양원의 적절한 실질적인 지침 마련과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